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트레이더인 미카엘 판테포트가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급격한 추세 반전이 일어날 것이며 70% 이상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판테포트는 16만 3천 명의 유튜브 구독자에게 비트코인이 한동안 박스권에서 거래되다가 최대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오픈 포지션을 보유한 대부분의 투자자와 트레이더가 2023년 2분기에 포지션을 청산할 가능성이 높은 3만 7천 달러에서 4만 달러 가격대를 예상했다. 11일 오후 3시 5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2만 1681달러이므로 3만 7천 달러에서 4만 달러의 목표는 최소 70% 이상 상승한 것이다. 한편 판테포트는 지난달 초 트윗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분기의 횡보 및 일시적 저점 형성, 2분기의 안도 랠리로 3만에서 3.5만 달러까지 회복, 3, 4분기의 경기 침체 및 위기에 따른 마지막 하락, 2024-2025년의 대규모 강세 사이클로 25만에서 30만 달러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간 7%가량 하락하며 2만 1,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 1월 40%가량 급등했던 흐름이 2월 들어 조정 분위기로 바뀐 것. 하지만 약 28만 1,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겸 암호화폐 트레이더 제이슨 피지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지난해 최저점인 15,5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11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크립토 애널리스트 피지노는 비트코인이 10,000달러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지난해 최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올해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돌파한다면 10,000달러선 하락 시나리오는 완전히 깨지게 된다. 10,000에서 15,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적잖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트코인이 18,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면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강세 논리가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9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26% 하락한 21,724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7.54% 떨어진 가격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일찍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글로벌 경기 회복세 빨라질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며 경기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종합한 JP모건 글로벌 종합구매관리자 지수는 지난달 전월 대비 1.6 상승한 49.8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지난 2021년 12월 4.3일까지 급등한 바 있으나 지난달에는 0.95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해서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9%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낙관론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작년 말부터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지만 올해 1월 실업률이 지난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3.4%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가계 부채 수준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양호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가 견조한 노동시장과 양호한 가계 재무 여건을 바탕으로 1.4% 상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도 종전 전망치보다 0.8% 올린 5.2%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 소매 판매의 30%를 차지하는 온라인 소비가 리오프닝 이후 회복되면서 올해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경기 둔화가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간 8%가량 떨어지며 2만 1,000달러 선까지 후퇴했다. 투자 심리도 전주보다 위축된 모습이다. 10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49를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했다. 전주는 58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를 보였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9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0% 하락한 21,643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1,941.19달러, 최저 21,539.3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주간 기준으로 7.69% 급락했다. 이는 올 들어 최고 주간 하락폭이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177억 달러, 도미넌스는 41.4% 수준이다. 한편 크립토 분석가 엘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인푸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593만 개 주소가 16,600에서 21,000달러 가격대에서 거의 300만 BTC를 매집했다. 엘리트는 현 하락세에서 이 가격대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가 암호화폐는 투기 자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연준 넷메파 성향의 대표 주자인 월러 이사는 최근 열린 한 암호화폐 컨퍼런스 연설에서 나에게 암호화폐는 야구 카드와 같은 투기적 자산에 불과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자산으로서 암호화폐는 위험하다.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면 가격이 0에 수렴한다 해도 놀라지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윌러는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전체 투자금을 잃을 수 있으며 은행들은 사기 리스크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고객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며 크립토의 붕괴를 대비해 고객의 비즈니스 모델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윌러 이사는 일부 국가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가치 있는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월러의 발언은 지난 목요일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나온 것으로 크라켄은 3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고객을 위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유럽중앙은행 집행위원회 위원 파비오 파네타는 22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규제기관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도박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름만 안정적이었던 테라 USD는 다수의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헤지펀드, 거래소, 채굴 업체 등을 줄도산시킨 장본인이다. 향후 수개월간 테라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기업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이 암호화폐 산업에는 과도하게 높은 레버리지, 부적절한 거버넌스 등이 팽배하다. 특히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폐들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저 투기적 목적으로 소비될 뿐이며 이는 도박과 다름이 없다. 또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산업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 붕괴는 900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심지어 탈세,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 등의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우리가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제 유가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3월에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영향으로 상승했다.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6달러 상승한 배럴당 79.72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한 주간 8.63% 상승해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러시아가 깜짝 감산을 발표하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오는 3월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가량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박 부총리는 현재 우리는 생산된 원유를 전량 판매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가격 상한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원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자발적으로 3월에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다. 이는 시장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977만 배럴로 이번 감산 규모는 하루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등이 취한 러시아산 원유 체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EU와 G7은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의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선을 둬놨으며 이달 초에는 러시아산 정제 유류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도 시행했다. 발렌드라 에너지 파트너스의 매니시 라즈 디렉터는 마켓워치의 서방의 가격 상한제로 인해 러시아는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물량을 줄임으로써 생산량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산유국들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의 두 관계자는 러시아의 감산 조치 이후 오펙 플러스는 특별히 계획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CIBC 프라이빗 웰스의 레베카 바빈 선임 트레이더는 올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70만 배럴 90만 배럴가량 줄어들 것으로 이미 예상됐었다고 말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감산 조치가 러시아가 원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지수별로 엇갈렸다.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9.39포인트 오른 33,869.2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8.96포인트 상승한 4,090.46으로 나스닥 지수는 71.46포인트 하락한 11,718.12로 장을 마감했다. 3대 지수는 이번 주 들어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가 0.17%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S&P 500 지수는 1.1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41% 떨어졌다. 이번 한 주간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을 짓눌렀으나 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다음 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다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 점은 연준의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4.2%로 전월 3.9%에서 반등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석 달째 유지됐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19개월 중 18개월 동안 2.9에서 3.1% 구간에 머물렀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66.4를 기록해 전월의 64.9보다 개선돼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강화됐다. 이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시장의 예상치인 65.1도 웃돌았다. 기업들의 실적은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다. 어닝스 스카우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70%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70%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3년 평균인 79%를 밑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1분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58개 기업이 올해 1분기 부정적인 이익 전망을 내놨다. 단지 13개 기업만이 예상치를 웃도는 이익 전망치를 내놨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의 주가는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36% 이상 폭락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해
주가는 8% 이상 하락했다. 페이팔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해 주가는 3% 이상 올랐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어펀홀딩스에 대해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내리면서 어펌의 주가는 5% 이상 하락했다. 전날에는 실적 실망에 17% 급락했다. S&P 500 지수 내의 이미 소비재, 통신, 기술 관련주가 하락하고 나머지 8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에너지 관련주는 유가 상승에 힘입어 4%가량 상승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3.73% 근방에서 거래됐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4.50% 근방에서 거래됐다. 둘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77bp로 전날보다 좁아졌다. 단기 인플레 기대가 오르면서 장기 금리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웃도는 금리 역전폭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긴축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경기는 악화할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1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록의 카림 체디드 투자 전략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미국 경제가 여전히 꽤 상당히 강하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매우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한다라며 시장이 약간 지나쳤다. 모든 랠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베스코의 세바스티앙 맥케이 멀티에셋 펀드 매니저도 저널의 심리가 약간 악화했다라며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할 것으로 확신했으나 강력한 일자리가 이를 망쳤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미 연준이 오는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0.8%를 기록했다.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74.8%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의 71%에서 상승한 것이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 하락한 20.53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또 다른 위험자산 비트코인도 1%대 약세 속에 22,000달러 선을 반납했다. 11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8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05% 하락한 21,60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7.74% 떨어진 가격이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1.99% 하락한 1,513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0.74% 감소한 약 1조 85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4% 넘게 급락하며 지난 1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22,0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12% 급락한 21,831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콘트는 기술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은 장기 추세선, 50주 이동평균, 200주 이동평균, 스윙 영역 등 여러 저항선 아래에 위치해 있다. 반면 사파은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단기 홀더와 채굴자들의 거래소 전송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매도세로 인해 향후 수일 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크립토 분석가 엘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인푸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593만 개 주소가 16,600에서 21,000 가격대에서 거의 300만 BTC를 매집했다. 엘리트는 현 하락세에서 이 가격대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테라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벤 모헤드가 비트코인이 이미 바닥을 쳤다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모헤드는 판테라는 10년 동안 비트코인 사이클을 겪어왔다. 이미 암호화폐는 저점을 찍었고 다음 강세장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레킹 오스프리 최고 경영자도 최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다졌으며 현재 시장은 월오브 워리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40%가량 급등하며 한때 코인마켓캡 기준 1704.46달러까지 올랐다. 하지만 2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10일 1555.83달러까지 떨어졌다. 전 아크 인베스트먼트 암호화폐 투자 부문 총괄 크리스 버니스케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이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급락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예측을 내놓았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버니스케는 최근 트윗에서 바랄라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더리움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트레이더는 청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보스 사이즈 오브 더 벨커브 텔링 비 윈 머스트 퍼스트 타이 투 메이크 이투 바랄라 링크. 다만 그는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네트워크에 구축된 스테이킹 솔루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플랫폼의 근본적인 가치를 잠재적 성공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또 그는 이더리움의 기본 기술과 인프라가 계속해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더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5.99%의 가치를 잃었다. 오후 11시 2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 ETH 가격은 1543.03달러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코일리더스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잠시 물러나 지난 몇 주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규제 도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바이는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고 호주는 라이선스 및 커스터디 규제를 담은 협의 문서를 발표했다. 한국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별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더 있다. 이들 공통점에 주목하라. 이들 규제기관은 미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리더십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리플도 이러한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갈링하우스는 지난해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세크는 규제를 강제하려는 깡패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크의 규제 행위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며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을 규제해 소송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1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덧붙였다. 또 갈링하우스는 지난 6월 골리슨 컨퍼런스에서 세크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할 경우 우리는 미국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긴축 우려와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하락 흐름에 0.4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 가격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83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26% 하락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7일간 6.74% 떨어졌고 시총도 200억 달러를 내주며 현재 약 195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